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캐리컴퍼니 대표 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제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많은 뭐 검색을 안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코멘트는 달아주시지 않으셔서 어떤 반응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뭐 자신에 관해서 또는 타인에 관해서 이렇게 겪게 되는 어떤 성격 유형 이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정신 장애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이번 주에도 두 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네,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에 진행을 할 건데요. 제목 보고 오셨죠? 예. 썸네일 보셨죠? 어떠신가요? 네, 여기 또 관심이 엄청 많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네, 바로 편집증. 편집증. 야, 이렇게 편집증 이러면 그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확 사회적으로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편집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건 조금 다른 분류. 이제 분류해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분열. 예,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예전에 그랬었죠. 정신분열이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런 것과는 쪼끔 별개인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마주치기 쉬운 그런 장애? 성격 장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먼저 편집증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읽으면서 제가 또 낱낱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편집성 인격 장애의 특징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필수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이 증상은 이게 정말 꼭 중요해. 이게 꼭 포함되어 있어야 돼. 라는 건데, 자, 보시면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냐? 타인의 동기는 악의에 찬 것이다.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서 생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난다. 자, 이게 바로 필수 증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타인들이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끼치거나 속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자, 그런데 가로에 보시면 이 추측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에도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자, 증거가 전혀 없이도 타인들이 아무 때나 아무 이유도 없이 음모를 꾸미고 갑자기 공격할 것이라고 의심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나요? 자, 이제 이 편집증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이제 망상. 망상은 뭐죠? 사실 현실이 아닌 거. 물론 이것도 현실이 아닌 이야기지만 대부분이 편집성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대상,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어떤 마음과 의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의심을 품는 그런 거를 가지고 편집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 눈에 귀신이 보여. 뭐 이런 데거나 이런가 우리가 뭐 초자연 현상이 좀 많겠죠. 뭐 예전에 그런 노래 가사도 있죠. 내기의 캔디, 뭐 내기의 도청장치 뭐 이래서 누가 나한테 계속 말을 시켜. 누가 나한테 뭘 이걸 하라 그래. 널 때리라 그래. 막 이런 것들. 자, 이런 거는 뭐 환청, 환각. 자, 이런 것들과는 완전 다른 의미예요.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지각을 하시고 인지하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바로 타인, 본인이 아니라 본인을 제외한 모든 타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신과 의심이 아주 짙게 깔려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타인을 믿지 못한다. 그럼 어떤 증세가 많이 나타날까요? 누가 나에게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래서 맛없으니까 나 주는 거 아니야? 먹기 싫으니까 나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데거나 뭐 같이 가자. 뭐 같이 가고 싶지 않은데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상대의 그 의도를 계속해서 있지 않은 사실로 굳이 여기에서 그 의도가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나를 해치려는 의도다.
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깔고 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또 보시죠. 자, 그들은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해 부당한 의심을 하고 그들의 행동 속에 혹시라도 적대적인 의도는 없는지 자세히 살핀다. 자, 이들은 타인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려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말한 정보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사적인 질문에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 라고 말을 한다. 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집성 인격 장애의 특징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항상 그 인간관계다 보니까 나를 제외한 남들, 타인, 예, 저를 자신을 제외한 타인들의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동료든 친구든 뭐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뭐 불성실한 거 아니야? 성실한 척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을 끝이 없이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의심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기분은 나쁘고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데 누군가를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24시간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아요. 잠드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날 속이는 게 아니야? 제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에 꽂혀 있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당하는 의심을 진짜 막상 당하는 상대보다 본인이 훨씬 괴로운 병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또 특별히 보면 남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의 어떤 깊은 내면 상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뭐 우리도 뭐 아주 친하지 않은 상대한테는 뭐 깊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과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보통은 다 인지를 하죠, 그렇게.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제 서로가 그런 거를 주고받으면서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라는 뭐 어떤 상황을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를 했으면 이 상대가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 어떡하니 뭐 야 이런 방법도 있더라 해 봐라라고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한 나의 어떤 깊은 이야기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분들은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자기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대가 그 단점을 딱 캐치해서 언젠가 이걸 가지고 나한테 나쁘게 부당하게 이렇게 사용할 거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속 터놓고 얘기하는 대상이 잘 없어요. 없고 설령 있다 해도 말을 한 거를 하자마자부터 엄청 후회를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더 집요하게 상대를 좀 관찰하겠죠. 내가 얘기한 거 그걸 어디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걸 가지고 어디에서 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괴로운 상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또 보시죠. 자, 이들은 타인의 정직한 실수를 자신을 속이려는 고의적인 의도라고 곡해하거나 동료의 우연한 농담을 심각한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한다. 이 장애를 지닌 개인은 한 번 품은 원한을 푸는 법이 없이 계속 간직하고 있으며 그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욕, 상처와 경멸을 용서하려 들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은요. 인제 이러다 보니까 특징이 또 뭐가 있어요. 어디 뭐 예를 들어 레스토랑을 갔는데 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뭐 캐시 하시는 분이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 저 안 먹었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른 테이블로 헷갈렸어요." 뭐 우리 이런 실수를 좀 종종 볼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 네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일부러 그랬다. 이 가게는 원래 손님을 저렇게 막 계속 거짓말해 가지고 막 부풀려서 손님들이 자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저렇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분이 만약에 여기서 쪼끔 더 발전이 된다. 뭐 인터넷상에다가 막 거기를 뭐 올려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이슈화 시킨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또 특성이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죠? 지금
우리가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익명성이잖아요. 예,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정확하게 안 밝혀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조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이런 어떤 편집증적인 성향이나 공격성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현상을 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또 이분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네, 이분들은 쉽게 남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라고 본인 스스로, 어쩌면 그 상처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를 이분들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요만큼 말을 했다, 나한테 짜증을 냈다, 누가 나를 뭐 표정이 별로 안 좋았다 뭐 이러면 이런 것들을 가슴 깊이 묻어놓고 절대로 잊는 법이 없어요. 예. 굉장히 피곤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네가 저번에 나한테 그랬잖아." 뭐 내지는 본인만 아는 복수를 하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이분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어 왜 저러지?' 이렇게 하고 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예전에 네가 나한테 이래서 나는 이번에 딱 했을 때 그걸 너한테 했던 거야." 뭐 이렇게. 그러면은 오히려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죠. '내가? 언제?'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하찮은 일, 그러니까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 그래?' 근데 기억은 나는데 '그때 그랬나?' 라고. 그럼 또 인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얘가 받았다니까 상처를, 그럼 내가 그렇게 못되게 얘기를 했나?' 라고 스스로를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니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면 이분들은, 자, 사소한 무시를 당해도 커다란 적개심이 일어나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 작은 상대방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작은 아주 사소한, 근데 이게 사실은 무시가 아니라고 해도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 적개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적대감이 엄청 오래 지속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또 여기서 쪼끔 보충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분노하고 즉시 반격을 한다. 자, 이들은 병적으로 질투심이 많고 종종 배우자나 성적 상대방을 충분한 이유도 없이 의심한다. 자, 질투로 인한 의심을 입증하려고 사소한 상황 증거를 모으기도 한다. 네. 자, 이거 인제 보면 이제 여기에 쪼끔 해당되는 게 지금 뭐 썸네일 제목에 있었듯이 대부분이 의처증, 의부증, 인제 좀 이런 증세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요런 성향을 가지고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예민하고 예리해요. 예리하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투, 상대방의 표정, 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예리하게 꽂혀요. 예민하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인을 읽으려고 좀 스스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나 밥 먹었어?" 물었는데 이렇게 하면 '뭐야? 내가 귀찮은 거야? 날 쳐다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예민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좀 특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주로 배우자 아니면 뭐 연애 대상, 뭐 연애하는 사람, 연인, 뭐 이런 경우에도 끊임없이 어떻게 써요? '얘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닐까? 어 오늘 갑자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다른데? 뭐지? 누가 있나? 누가 생겼나? 내가 별로가 됐나? 내가 싫어졌나?' 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특징적인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나왔지만 이런 또 질투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질투잖아요. 근데 질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인제 이거 병적으로 질투가 심하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였던 성향을 보면 어떤 저 사람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점을 캐치하려고 하는 것도 잘 되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다가 질투심이 좀 많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질투로 인한 이런 의심, '너 누구 생긴 거 아니야? 너 뭐 지금 나한테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예.
네가 변했다는 증거. 네가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 자, 이래서 아주 사소한 상황 증거를 좀 모으긴다 한다.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너는 매일 나한테 2시에 전화를 했어. 근데 오늘은 2시 1분에 전화를 했어. 이런 사소한 전화. 예,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너가 예전에는 약속 시간에 10분 먼저 나오더니 오늘은 뭐냐? 15분 먼저 나왔네? 뭐가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일찍 나온 거 아니야? 막 이런 데거나, 이런 식으로. 뭐가 돼도 다 그 틈을, 그들이 짜놓은 이 안을, 어떤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본인이 많이 피곤하겠죠.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자, 보시죠. 자, 그들은 배반당하지 않으려고 주위 사람을 완전히 자기식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는 곳이나 행동, 의도, 그리고 정절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조사한다. 조사까지 한다. 이건 참 상당히 좀 많이 심각한 수준이겠죠? 자, 이들은 일반적으로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종종 가까운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킨다. 과도한 의심과 적대감은 심한 논쟁, 반복적인 불평, 혹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명백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냉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위협 가능성을 지나치게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조심스럽고 비밀이 많거나 교활하고 냉정하며 따뜻한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적대적이고 고집이 세고 비꼬는 말을 잘하고 불안정한 정동을 보일 때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이제 좀 읽으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 의도, 행동, 모든 걸 의심하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음. 계속 그런 쪽으로 꽂혀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화제를 계속 그렇게 가겠죠. 왜 그랬어? 이건 왜 그랬어?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너 그때 이랬는데 이건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가겠죠. 상대방이 어떨까요? 너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만 좀 해! 막 이러면, 왜 그만하라고 그러지? 뭐가 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이거 뭐 제가 하면서도 지금 저도 피곤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보통 이제 좀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기가 좀 어렵고 종종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과도한 적대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적대감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제 대인관계에서 적대감을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무슨 어떤 대화 주제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막 또 이제 좀 특징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불평 불만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당연하겠죠. 뭐 어디 회사 생활을 한다. 뭐 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뭐 회사 위치가 마음에 안 들고, 회사 이름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면서 뭐 오만 걸 다 꺼내 가지고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막 그런 이유를 계속 갖다 댄다는 거죠. 붙인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보면 누군가 옆에서 너무 불평불만이 많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어떡해 이러다가 나중에 가면 하고 좀 피곤하게 되잖아요. 자,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보이더라.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이분들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비밀이 많아요. 예. 그것도 뭐 교활하다라고도 표현을 해 놨는데 비밀이 많아요. 그 비밀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결국 내가 말한 내 입으로 이 혹시 비밀이 알려지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나를 오히려 막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위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집이 어디예요?" "예." 왜 남의 사생활을 물어요? 이런 데거나 집이 어딘지 알았다고 찾아갈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제 일상적으로 "아 어디 사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도 "어디 사세요?" 그러면 "왜요? 그걸 왜 물어요?" 막 이렇게. 예. 그럼 "예? 아니 그냥 저 어디 사시나." 막 되게 당황하게 되죠, 상대가. 그쵸? "몇 살이세요?" "왜 묻는데요?" 막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리고 또 이제 쪼끔 특징적인 게 좀 고집이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세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남을 의심하고 이런 게 내가 좀 과하게 남을 의심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예리해. 나는 예민하고 예리해서 내가 맞아.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깐 이렇게 하겠죠. 그쵸? 자, 내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에 대한 적대적인 이런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고집이 센 아니야. 걔 그런 애가 아니야. 이렇게 야, 걔는 이랬어라고 해줘도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저번에 걔 딱 보니까 이래서 이게 맞아. 이렇게 사소한 증거를 가지고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갖는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비꼬는 말을 잘하더라.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불안정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차분하게 있거나 이렇게 안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캐치하려고 하고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특히나 비꼬는 말. 그래, 어디 갔었어? 뭐 했어? 누구랑? 밥? 야, 넌 좋겠다. 그런 거 먹고. 야, 그래서 좋냐? 좋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예. 상당히 피곤한 타입입니다. 자, 그들은 도전적이고 의심을 잘하기 때문에 상대를 성나게 만드는데 그들은 이러한 상대의 반응을 자신들의 예상을 확인하는 증거로 사용한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자, 주위 사람들을 자기 수중에 넣고 조종하려는 욕구가 오히려 높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비난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비판적이어서 함께 일하기가 좀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인 과대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권력과 계급에 연관된 것이며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과는 급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광신자로 보이기도 하며 사이비 신흥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편집증적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을 만들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어쨌든 남을 사실은 이제 내 수중 안에 넣고 막 조종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특성을 볼 때는 남들과 좀 이렇게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함께 좀 일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 특징적인 게 지금 나왔죠. 그게 뭐였죠? 특히 자신과 급이 다른 집단. 권력 계급 이런 것들을 연관돼서는 조금 약간 환상을 좀 보이기도 하고 자기랑 다른 급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댓글이나 뭐 이런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뭐 부자는 다 뭐 이렇게 뭐 악당이다 뭐 내지는 어떤 이런 부류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편파적으로 아주 자기만의 그런 걸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죽여라 살려라 막 이런 예, 댓글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적대감이 많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적대감을 느끼는데 물론 그 개인적으로 다 만나보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현실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 사실적으로는 사실로 어떤 뭐 이분이 싫어하는 집단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 뭐 엄청 부자 집단이에요. 부자만 보면 막 욕을 하고 막 마음이 불편해져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얘기를 해보면 그분 주위에는 이런 부자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부자가 미운데, 뭐, 부자가, 내 주변에 누가 부자였는데 이 정도 부자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상당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또 보시죠. 아, 그러면 도대체 유병률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보니까 일반 인구에서는 0.5에서 2.5% 정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0.5%에서 2.5%, 2.5% 정도 된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을 열고 전화번호가 100개가 있다 이러면은 약 2.5명, 그쵸? 예, 요 정도가 2명에서 약 3명 정도가 이런 편집증 성격을 갖고 있더라. 편집증 인격 장애를 갖고 있더라라고 할 수 있죠. 자, 정신과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는 보통 한 10에서 30% 정도가 편집증 인격 장애를 갖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외래 정신과,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와서 검사 받고 가고 하는 입원이 아닌 자, 그런 정도에서는 2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유병률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지금 수치에서 정신과 입원 환자에서 가장 많았잖아요. 10에서 30% 정도. 자 그러면 편집증이 어느 정도 좀 경과가 돼서 증세가 좀 심각해진다 했을 때는 역으로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는 게 편집증 환자가 아니냐라고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시 또 보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편집성 인격 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인들의 동기를 악의의 찬 것으로 해석하는 등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이 성인기 초기, 그러니까 아동기는 아니에요. 성인기 초기 시작되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 중 4개 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이거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쭉 연결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막상 이 편집성 인격 장애만 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자, 이 책은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의한 저희가 심리학자들이 보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서 발췌한 거긴 해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시면서 지금 들으시면서 나도 세보니까 4개가 이상이야. 내 주변에 누가 4개 이상이야. 혹은 난 이거 다 해당이야. 걔는 이게 다 해당이야.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낙인 찍는다고 그러죠. 넌 편집성 인격 장애야. 혹은 나는 편집성 인격 장애야.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이거는 이게 보편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이런 증세를 갖고 있더라라는 그냥 참고용으로 가시는 거지. 저희도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사실 만약에 편집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는다고 상당히 많은 심리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하셨다 생각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1번. 충분한 근거 없이도 타인들이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의심한다. 자,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한 부당한 의심에 집착되어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계속 이런 거를 의심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집착,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정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부당한 공포 때문에 터놓고 얘기하기를 꺼린다. 네, 아까 이분들은 좀 비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사소한 말이나 사건 속에서 자기의 품위를 손상시키려 하거나 위협적인 숨겨진 의도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아까 예리하고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해서 어떤 대상의 모든 거를 말투, 표정 모든 걸 다 이렇게 관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원한을 오랫동안 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모욕, 상해 혹은 경멸을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요. 네. 자, 여섯 번째. 타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성격이나 명성이 공격당했다고 느끼고 즉시 화를 내거나 반격한다. 자, 이분들은 조금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하기 때문에 타인이 보이는 게 이런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느낄 게 아니었는데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즉시 화를 내거나 아주 그냥 공격을 확 하고 욕을 한다거나 확 하고 뭔가를 던진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자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 없이 배우자나 성적 상대자의 정절에 대해서 자꾸 의심한다. 네, 이것도 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정신분열증, 정신증적 양상을 보이는 기분장애 혹은 기타 정신증적 장애의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어떤 정신분열이나 정신증적 무슨 어떤 지금 현재 다른 걸로 진단을 받은 그런 분들. 그래서 이분 약간 정신분열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서 이 보이는 증세를 갖고 한다. 이건 분리하겠다. 분리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네.
자, 요거 마지막에 이제 안내문. 자, 몇 가지 항목에 해당된다 하여 자신을 혹은 타인을 특정 장애로 진단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검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물론 제가 쓴 겁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편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여러분에게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에 조금 해당이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예.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이걸 왜 하냐? 자, 우리가 내가 꼭 편집증이야. 너는 편집증이야.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구분 지어서 낙인을 찍겠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나한테도 약간 이런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할 수 있거든요. 자, 변화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좀 이런 게 그런 것들이 이런 증세였구나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함으로써 어쨌든 뭐 좀 상담도 받아보고 뭔가를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제가, 각자 다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지금 보시고 편집증에 대해서 이제 이렇구나라고 알았다, 알아본다라는 정도까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편집증에 대해서는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